이재명, 조국 참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은 정치인이 되고 있는데 정권 퇴진 운동을 이 판결과 수사의 칼날이 거의 이제 목 앞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상인이 아니라 영어의 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멀지 않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리고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죠. 뭐 10년 전인가에 두 사람이 성남시장실에서 찍은 사진 갖고도 두 분이 뭐 얘기를 했다는데 조국 저게 아마 딱 10년 전이 딱 10년 좀 되기 전이네요. 성남시장실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함께 찍은 사진. 저거를 조국 그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이재명 대표도 이걸 공유하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두 앞으로 양측은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둘이 같이 걱정하면서 이 소위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저 사진을 아마 그 당시나 좀 몇 년 지나서 봤을 땐 저 사진 볼 때 그럴 감흥이 없었을 텐데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짓고 가슴이 답답해 올 것 같습니다. 형사 피고인들이 만난 거 아니에요? 형사 피고인. 단적으로 만나. 뭐 지금 2년에서 조국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만 지금 남겨놓고 그렇죠. 있잖아요. 나는 곧 그 대법원도 뭐 그게 복잡한 사항인지 저런 식으로 저는 특히 2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었는데요. 1심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2심에서 무슨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킵니까? 나는 그 판결 내용이 참 이해가 하기 어렵다. 난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정 구속이야말로 진짜 판사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제 말은 1심과 2심은 3심이 어떻게 방어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거를 보면 2014년 12월로 돼 있는데 혹시 대장동과 관련된 일이 막 터졌을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그거보다는 그 뒤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저거 보면 완전히 그 우리나라 아주 자기가 그 굉장히 비판하면서 최고의 폴리페서인 조국이가 저기가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자기는 마치 우아한 서울대 법대 교수인 것처럼 하면서 폴리페서는 나쁜 것처럼 해서 가장 폴리페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굳이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한 구절 읽겠습니다. 10년 전 장면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찾아보았다. 성남시장실에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저 사진 설명하면서 두 사람 다 지금보다 많이 젊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행정가였답니다.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는 학자였다.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거를 좀 교수님 지적해 주시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더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들어가고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민정가 가장 폴립해서 정말 자기가 책을 읽어보면 그런 폴리포스에 또 얼마나 비난을 많이 그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조국하면 딱 떠오르는 건 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국민들이 내로남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저걸 또 저 사람들에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참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사진을 왜 올렸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경관 동맹을 통해 가지고서 가져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올린 걸까요? 저것만이 아니라 또 뭐 한 1일 날인가 또 만나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2조 동맹, 2조 연대라고 얘기하는데 형사 피고인들이 만나가지고서 연대를 한다는 거는 뭐 방탄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장서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공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속한 재판. 네, 그렇지 않고 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좀 대표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버젓이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서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기소만 돼도 옛날에는요. 공천권을 박탈시켰는데 저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은 저런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99.9%의 득표를 저게 기본적인 정당으로서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런 사진을 갖다 올려놔봤자 제가 볼 때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중도층으로부터는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소위 뭐 구동조니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뭐 비록 존재가 다르더라도 같은 길을 걷는다. 이거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치적 경쟁 관계이지만 대정부 투쟁과 차기 집권을 위해서 손잡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해설하는 문장이 지난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연대를 했던 두 사람이 이번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해 동맹을 맺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많다. 전현직 당대표면서 형사 피고인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기소만 돼도 말씀하신 기소만 돼도 사퇴해야 되는 당규를 고쳐 대표직을 유지했고 한 사람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자기 이름을 딴 당까지 만들었다. 아니 저 사람 법률 교수 아니었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에요? 법대 교수.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수준을 보세요. 비법률적. 아니 법대 교수가 예. 어떻게 비법률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명예를 회복한다?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면은 저건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하다.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 뭐 세간의 얘기로는 서울대 법대가 최강의 교수진을 갖고 있는데 형법팀, 형법 분야가 좀 약하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봤으니까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단어는 못하는데 그런 설은 꽤 있긴 했습니다. 형법 분야가 그동안 약하다. 조국 의원이 자기가 얘기했었던 내용을 정당에 대한 의회됐던 얘기를 내려보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마치 그 분야에서 제가 굉장한 전공 저는 그쪽을 전공을 했는데도 항상 예. 얘를 용어를 쓴다 이럴 때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지 교수님 틀린지 보시면 가서 진짜 완전히 그쪽에 전문가시면서도 사실은 말씀하시도 굉장히 겸손하게 내지는 확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용어 자체가 저렇게 비법률적 방법으로 자기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모든 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 비법률적으로 해가지고 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이 서울대 법대 법대 교수였다는 사람이 교수였다라는 것 자체가 야 대한민국 진짜 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 예. 저런 얘기가 나오면요 법조계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질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이런 비유가 아까 올림픽 얘기해서 이런 비유가 네네.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체육인이 자기가 운동으로 검증을 받아서 운동으로 뭐 선발전을 했는데 선발전에서 말도 안 되게 실격패로 반칙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대표 선수가 안 됐거나 자격증 그 선수로서의 생명에 일단 종지부가 찍혔으면 아 내가 체육인으로서 스포츠맨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송구스럽다라고 해야지. 아 나는 이제 비체육적인 비스포츠적인 방법으로 대표 선수가 돼야겠다. 비스포츠적인 방법으로 스포츠 NA를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올림픽 정치를 이렇게 황홀하고 정말 아름답게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과 딱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열광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가 그 말 수없이 썼잖아요. 올림픽 정신. 올림픽 정신. 예. 이번에 보면 유도에서 아, 아깝게 은메달 예. 했는데 그 프랑스 선수가 아주 대단한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예. 받고 이런 게 올림픽 정신인 거거든요. 즉 단지 우승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지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같이 함께 더불어서 협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 정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올림픽 정신과 다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리 예.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핑 테스트에 걸린 사람이 자기는 그렇죠. 딱 그거네요. 예.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내가 풀어나가겠다. 맞습니다. 그런 거랑 뭐가 도핑 다르냐 테스트가 말이죠. 더 적절한 예, 어쨌든 비유가 도핑 같습니다.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지금 딱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정치는 정말 사리 오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좀 안타깝습니다.